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몽골은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16배다.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울란바토르는 해발 1300m에 위치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다. 국회의사당 한가운데 눈길을 끄는 거대한 동상. 몽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칭기즈칸이다. 국회의사당 건너편에는 몽골인들이 칭기즈칸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수바토르 동상이 있다. 나는 광장을 빠져나와 울란바토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자이승 승전탑의 해발 고도는 1670m,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높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탑 내부를 빙 둘러 장식돼 있는 벽화가 눈에 들어온다. 벽화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구소련 몽골 연합군이 일본과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과 짓밟히는 우길기 등이 묘사돼 있다. 본격적으로 고비 사막을 여행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인적이 드문 사막에서 숙식을 하며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가이드와 운전기사의 도움은 필수다. 나는 중고비 사막에서부터 쉽게 경험할 수 없다는 남고비 사막 서쪽 끝 헤르멘 차브까지 가보기로 했다. 승차감은 그닥 좋지는 않았다. 길이 험한 고비 사막에서 불편함은 각오해야 한다. 차를 타고 달리는 내내 지평선과 하늘이 맞닿은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풍광에 빠져 달리다 보면 이정표도 없고 인적도 드문 사막에서 길을 잃기 일쑤. 출발지에서 떠난 지 3시간 만에 한 유목민을 만났다. 유목민은 양떼와 함께 풀을 찾아 이동 중이라고 한다. 다행히 유목민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고비 사막은 지나는 곳마다 다른 색깔,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광활한 사막을 내달리는 수십 마리의 말대가 장관을 연출한다.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 민족의 강인한 힘이 느껴지는 듯하다. 겉보기엔 그냥 황량한 사막 같지만 고비 사막 여행은 단조롭지 않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들.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유목민을 다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가이드와 아는 사이인 듯 서로를 대하는 게 친숙해 보인다. 원래 연락하고 와야 되는데 이 집 전화번호가 바뀌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통화 없이 바로 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난 겨울 동안 살았던 이곳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안주인이 우리에게도 몽골식 요리를 함께 먹자고 권했다. 야만에 막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또 이거 아름내근 сард 12 сард ингээд хийгээл махан борцлол ийм юм болдог. Тэгээд энэ борцолсныгоо одоо ингээд хавар нөгөө тарцагцах тавар зунаар ингэж иддэг аахгүй юу.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추위를 느껴서인지 나는 뜨끈한 국물 요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녹는 듯했다. 염소 육포와 칼국수의 조합.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하다.
일단 국물부터 마셔본다. 긴 세월 비바람에 침식돼 지금의 형태와 색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차강 소브라가는 드러난 높이만 40m에 달한다. 절벽이 붉은 빛을 띠는 것은 석회암이 오랜 세월 동안 산화된 흔적이다. 나무 한 그루 없이도 이런 장관을 이루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수억 년의 역사를 품은 퇴적층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어 감격스럽다. 주변을 걷다 보니 동굴 입구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동굴 같아 보여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갈수록 높이와 폭이 좁아져서 결국 기어서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예상 밖의 힘든 동굴 탐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진다. 고비 사막 여행의 매력은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것이다. 나는 별이 쏟아지는 고비 사막의 밤하늘을 보기 위해 텐트를 치고 기다렸다. 그날 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은하수를 보며 고비 사막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다음 목적지인 남고비 사막 서쪽에 위치한 홍고린 엘스로 향한다. 몽골은 서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고 험준하지만 어딜 가든 방목하는 가축들을 볼 수 있다. 몽골 남고비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쌍봉 낙타. 등에 난 2개의 혹에 영양을 저장해 며칠간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몽골의 말 역시 특별하다. 지구력이 강해 오래 달릴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고비 사막은 이런 가축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목마른 동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목적지인 홍고린 엘스에 도착했다. 이곳은 고비 사막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래 사막이다. 최고 높이 약 300m, 길이 약 180km에 이르는 거대한 모래 언덕. 특히 모래 언덕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유명해 노래하는 모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다녀간 흔적이 모래 위에 선명하다. 나도 황금빛 모래 언덕에 올랐다. 하지만 생각보다 모래 위를 걷는 게 쉽지 않다. 푹푹 빠지는 모래가 발목을 잡는 통에 코앞에 정상을 두고도 한참이 걸린다. 모래 언덕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모래를 밟고 올라갈 때마다 기이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모래를 발로 밟으면 그 빈틈으로 모래가 다시 채워지면서 나는 소리가 신기했다. 힘들게 올라온 수고를 보상할 만큼 붉은 모래 언덕이 정말 아름답다.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이다. 광활하고 거대한 대자연 속 인간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나는 마지막 목적지 몽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헤르멘 차브를 향해 떠난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전화도 되지 않는 오지. GPS에 의지해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어둠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는 두 번째 야영 준비를 했다. 가져온 모든 재료를 넣어 만든 볶음밥. 오랜만에 한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아름다운 밤 하늘이 펼쳐졌다. 다음 날 먼 길을 가기 위해 일찍 서둘렀다. 출발 전 다시 한번 헤르멘 차브의 위치를 확인한다. GPS-ээр заа явуулдаг зам. Тэгээ нилээ явж байгаад энэгээр явж байгаад эндээсээ шууд урагшаагаар гээд. 마지막 목적지인 헤르멘 차브로 가기 위해 이틀째 달리는 중이다. 울퉁불퉁 험한 도로 때문에 몸이 저절로 들썩이며 좌우로 흔들린다. 눈앞에 몽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웅장한 풍광이 서서히 나타난다. 드디어 헤르멘 차브에 도착했다. 울란바토르에서 1800km를 달려 마주한 표지판. 붉은 고비 사막이 만든 웅장한 절경. 남고비 사막 서쪽 끝. 아직까지 외지인이 가기에는 힘든 숨겨진 보물 같은 땅 헤르멘 차브. 남고비 사막은 20세기 초 미국 고고학 탐사팀이 최초로 공룡의 화석을 발견하면서 공룡의 땅이라 불릴 정도로 원시 그대로다. 갑자기 뿌연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한다. 시야를 흐리는 안개의 정체는 모래폭풍이다.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 때문에 몸이 자꾸 뒤로 밀려난다. Шуурга амар говруу тавьдаг энэ нэлсээр амар шуурга. Чиг аюул болдог. Олон юм гэдэг. Бичлэг авч байгаа шүү. 결국 나는 이틀 걸려 도착한 헤르멘 차브를 2시간 만에 떠나야 했다. 너무나 아쉬웠다. 점점 거세지는 모래폭풍 속을 빠져나오고 나서야 안도감이 생긴다.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헤르멘 차브까지 온 거리만큼 다시 돌아가야 한다. 고비 사막 여행의 즐거움은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데 있다. 황량한 사막에서 보물을 발견하듯 그 속에 담긴 삶과 이야기를 만나 즐거웠던 몽골 여행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